이상한 알베르게 데이4 수비리 팜플로나 페이지 108페이지 오전 6시 30분 나는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몸이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도 대도시로 알려진 팜플로나로 떠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기분은 좋았다. 수비리에서 팜플로나까지는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출발하면 1시쯤에는 충분히 도착해 점심을 먹고 대도시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지만 새벽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알베르게를 나섰다. 마을을 벗어나 조금 지나니 쭉 뻗은 길과 하늘이 만나는 부분에서 어스름이 여명이 피어올랐다.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 점처럼 보였다. 나는 또 혼자 걷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20여 분을 걷다 보니 어제 저녁 알베르게에서 함께 식사했던 카를로스가 보였다. 금세 나는 카를로스 옆까지 따라잡아 반갑게 인사했다. 부엔 까미노. 카를로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게요. 오늘 공기는 정말 상쾌한 것 같아요. 잠은 잘 잤나요? 사실 어제는 편히 쉬지를 못했어요. 좁은 방에 성인 4명이 함께 있으니 공기가 어찌나 탁하던지요. 그래서인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걸으면서 상쾌한 바깥 공기를 마시니 이제야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카를로스 방은 조용했나 봐요. 저는 어제 룸메이트들의 코골이로 도통 잠을 못 잤거든요. 이렇게 걸으니 이제야 잠이 좀 깨는 것 같네요. 나는 기지개를 켜며 카를로스의 얼굴을 보니 퀭한 눈에 다크서클이 뺨까지 내려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카를로스와 함께 양쪽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진 길을 걸었다. 간혹 신선하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한참 걷다가 카를로스를 향해 말을 건넸다. 카를로스, 당신은 왜 순례길을 왔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를 빤히 쳐다보는 카를로스를 향해 얼른 내 소개를 했다. 저는 방송국 PD예요. 이번에 순례길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어요.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군요. 네, 그래서 잠시 인터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나는 카메라를 들고 카를로스와 인터뷰를 시작했다. 카를로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순례길에 온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외과 의사랍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이번에 휴가를 내서 순례길을 찾게 되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보람만큼 스트레스도 심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그럼 순례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가요? 네, 어디 보자. 이번이 7번째네요. 하지만 이 길은 걸을 때마다 매번 다른 답을 준답니다. 그것이 제가 순례길에 오르는 이유죠. 답이요? 나는 카를로스가 답을 준다고 하자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생장에서 묵었던 질문, 알베르게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도 혹시 그 알베르게에 가본 적이 있을까? 그러나 카를로스는 나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듯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이어갔다. 제가 이 길에 오는 이유는 방금도 말했듯이 재충전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재충전이라는 게 휴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휴식을 취할 거면 왜 이 길을 걷겠어요? 유럽에 좋은 휴양지도 많은데 말이에요. 나는 이 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때론 삶을 배우기도 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수연을 만난 것처럼요. 또한 의사로만 살아왔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한두 번 오다 보니 벌써 7번이나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봤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때론 알베르게의 방명록에 그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면 반갑기도 해요. 수연도 이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혹시 방송 체질인 거 아니에요? 하하, 그렇게 보이나요? 수연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제가 조금 유명하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의학 자문을 맡아서 오랫동안 방송했어요. 아, 그래서 인터뷰가 어색하지 않으셨군요. 역시 처음에 편하게 하라고 했던 건 저의 괜한 걱정이었네요. 하하. 혹시 그럼 환자들에게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추천해 주시나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에게는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는 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기에 환자 중에서 실제로 순례길에 와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촬영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긴 시간을 내어서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팜플로나를 지나 사리끼에기까지 가려고 해요. 저는 대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 편하답니다. 사리끼에기는 아담하고 예쁜 마을이에요. 한국에서 온 PD라고 하니 수연도 기회가 된다면 사리끼에기에서 쉬었다 가보길 추천해요. 사리끼에기까지 가신다면 오늘 하루 굉장히 긴 여정이 되시겠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의 에피소드까지 정말 다채롭고 재미있었다. 그의 이야기만으로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충분할 것 같았다. 한참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던 카를로스가 이번에는 내 짐에 대해 물었다. 수연, 그러고 보니 짐이 엄청 많네요. 정말 그렇게 메고 촬영도 하면서 걷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혼자 오다 보니 짐이 더 많아졌어요. 대단하네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이 길을 완주하려면 우리가 짊어진 짐도 체력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자 나는 또 한 번 짐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카를로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무거운 짐에 대해 적지 않게 걱정했다. 어쩌면 그들이 내게 하는 말들은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생장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하느님의 시그널이 떠올랐다. 최소 한 달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이 무거운 배낭을 들고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딱히 정리할 것도 없는데 나는 고민하면서 배낭을 다시 맸다.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카를로스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동안 길 위에 떨어지는 우리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다. 어느새 날이 밝아 주위의 풍경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주위에는 스틱을 들고 걷고 있는 순례자들과 함께
녹색과 파랑색이 칠해진 건물이 눈에 띄었다. 그 건물에는 산과 하늘이 그려져 있었고 Welcome to the Basque Country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문화를 느낌이라고 또박또박하게 적힌 그 한글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글을 보자 무척 반가웠다. 건물을 지나 계속 걷다 보니 다시금 발목에서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순례길을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잠시 후 앞쪽에 라라 소냐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보였다. 그때 카를로스가 나에게 물었다. 수연, 저 다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저 다리는 도적들의 다리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이 마을에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과 숙소가 있고 마을 사람들도 순례자들에게 친절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쉬어가던 곳이었지요. 그런데 순례자들이 이 다리를 지날 때면 도적들이 다리 근처에 숨어 있다가 순례자들의 돈과 목숨을 빼앗는 바람에 한때는 악명이 높았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은 도적이 없지만요. 카를로스, 이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저도 어젯밤 알베르게에서 만난 룸메이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룸메이트가 너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여 말을 건넸는데 그 친구가 자신도 의사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췌장암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 친구와 순례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나 소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지요. 대화하던 중 카를로스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저기 그 친구가 보이네요. 저도 저 친구와 함께 이 마을에 잠시 들렀다가 가야겠어요. 수연, 기회가 되면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부엔 까미노. 카를로스가 은발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를 향해 가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멀리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카를로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나는 다리를 건너 나라 소냐로 들어가는 그들을 뒤로하고 순례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시골 풍경이 조금씩 바뀌면서 대도시의 잘 닦여진 길과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팜플로나가 얼마 남지 않은 듯 했다.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나는 빨리 팜플로나에 도착해서 점심도 먹고 촬영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후 웅장한 팜플로나 성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중세도시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촬영하면서 성벽을 따라가니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건물들이 보이며 예쁜 도시 풍경이 드러났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니 발목이 시큰거렸다. 나는 시선을 사로잡는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예약한 알베르게부터 찾아갔다. 체크인을 한 후 짐을 풀고 배낭에서 파스를 꺼냈다. 시큰거리는 발목에 파스를 붙이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알베르게를 둘러보았다. 해밍웨이의 명언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 글들을 보니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지가 떠올랐다. 나는 촬영 장비를 챙겨 들고 나가는 길에 알베르게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에서도 질문할 수 있나요? 네? 질문이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나의 뜬금없는 질문에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역시 푸엔테라 레이나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에 도착해야만 질문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팜플로나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알베르게를 나섰다. 팜플로나 시내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색색으로 치장된 높은 건물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피레네를 넘은 후 며칠간은 파란 하늘 아래 노란 빛이 스민 푸른 구름 그리고 붉은색 지붕을 제외하고는 흐릿한 색감의 건물들만 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 살아있는 곳에 오니 생동감이 느껴졌다. 물론 그동안 보아온 풍경들도 괜찮았지만 조금 지루했다. 다양한 색상과 아기자기한 창문을 가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의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걷다 보니 작은 광장이 나왔다. 그곳에는 스페인 국기가 걸려있는 팜플로나 시청이 있었다. 광장을 지나 팜플로나 시내를 누비다 보니 해밍웨이의 동상이 보였다. 팜플로나에는 해밍웨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인해 전 세계에 팜플로나와 산 페르민 축제가 알려졌다. 방금 지나왔던 시청 앞 광장이 바로 그 산 페르민 축제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나는 시기가 맞지 않아 축제를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나는 팜플로나의 다양한 모습과 해밍웨이 동상을 카메라에 담은 후에 해밍웨이가 생전 자주 들렀다는 이루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루나 카페는 카스티오 광장 앞에 있었다. 아치형의 기둥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된 거울과 그에 반사되는 조명으로 인해 공간이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카페에는 해밍웨이 기념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카페 내부를 촬영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와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한산한 내부와 달리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운이 좋게도 한 자리가 남아 있었다. 테라스에 앉자 광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테이블 앞에 삼각대를 세워 카메라를 걸어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광장을 바라보았다. 유럽에는 역시 광장이 참 많은 것 같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인지 푸른 하늘과 함께 넓은 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다. 나는 카메라를 돌리듯 광장의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무거운 파란 배낭에 가리비를 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순례자가 눈에 띄었다. 그 옆에는 빨간 배낭을 맨 남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같은 디자인의 두 배낭 중 하나는 좀 더 커 보였다. 커플인가? 광장 곳곳에서 순례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색색의 배낭을 맨 순례자들을 보니 피레네를 넘어온 며칠간의 순례길 여정이 떠올랐다.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주위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바로 앞 테이블에 중년의 금발 여자와 좀 더 어려 보이는 흑발의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소피아, 해밍웨이 카페를 본 소감이 어때요? 제가 해밍웨이 소설을 즐겨 읽었던 터라 이곳 카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순례길 일정을 계획할 때도 팜플로나는 꼭 머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기대한 만큼 좋은 건 모르겠네요. 책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있을까 했지만 해밍웨이 동상과 사진이 있는 카페일 뿐인 것 같아요. 그때 금발의 중년 여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네요. 그래도 커피는 먹을만 하지 않아요? 하하.
생장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를 통해 새로움을 경험해서인지 그들의 대화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이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것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볼까?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그들은 배낭을 등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 서둘러 일어서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발목이 말썽이네. 나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건 그만두기로 하고 발목을 주무르며 멀어지는 두 순례자의 배낭을 바라보았다. 알베르게에 두고 온 짐이 떠올랐다. 이 상태로 그 짐을 가지고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만난 사람들이 걱정하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계속되는 발목의 통증이 생각을 멈추게 했다. 나는 잠시 더 발목을 주물러 준 뒤에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